당뇨병이란 소변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이라는 뜻으로 공복 시에도 지속적인 고혈당이 유지되어 소변에서까지 당이 검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강아지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 사멸로 인해 인슐린의 절대적 부족으로 나타나는 타입 1 당뇨이며, 대부분의 고양이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진 않지만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의 2형 당뇨로 나타납니다. 이때 인슐린이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세포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이 부족해 몸에 충분히 포도당이 있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쓰지 못하게 되는 병이고, 2형 당뇨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인슐린이 적당량 있어도 세포가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 다음 단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누는 증상을 보이고, 소변이 끈적이고 달콤한 냄새를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체중이 감소합니다. 체내에서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해 늘 배가 고프다고 느껴 음식은 많이 먹지만 그에 반해 체중은 감소하는 상반된 증상을 보이는 것 또한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기력이 없어 뒷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걷는 척행보행을 보일 때도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뇨병 발병 후 2-3개월 내에 당뇨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에 취약해져 각종 감염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등 심각한 급성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당뇨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당뇨성 백내장의 발생 시기를 1년까지 늦출 수 있고 각종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방법은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형 당뇨의 경우 당뇨의 초기에 발견하여 높은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개선될 경우 관해될 수 있지만, 1형 당뇨는 평생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2형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는 비만, 고령의 나이, 품종, 활동성, 성별, 약물 등이 있습니다. 2형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 환경 및 식단 개선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질병이 지속되면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1형 당뇨처럼 인슐린의 생성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투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1형 당뇨의 경우 완치가 어려워 평생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관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적당량의 운동과 식사, 일정한 시간마다 인슐린 처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적합한 인슐린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확인하는 혈당 곡선 검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췌장염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가 발생하여 환자의 혈당 변화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당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보호자가 직접 혈당을 측정해주기 어려울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장착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 꼭 필요한가요?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세포가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주지 않을 시 세포가 사용하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고농도로 유지되면서 면역력 감소, 뇌졸중, 실명, 신장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식이 당뇨에 더 좋을까요? 당뇨 환자의 식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한 영양소 함량과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의 대사가 가장 빨라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식단이 아니라면 생식은 매일 일정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어려워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식보다는 당뇨 전용 처방식 사료를 제공하실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당뇨 전용 치약 등 당뇨 환자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할까요?
치약도 어느 정도 실수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사용할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당뇨 전용 간식은 먹여도 될까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일관된 식단입니다. 원재료와 상관없이 정해진 식사 시간 외에 제공되는 음식은 불규칙한 혈당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평소와 다른 음식 섭취로 인해 혈당 상승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저탄수화물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탄수화물 함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단백질과 지방 또한 탄수화물에 비해 대사가 느릴 뿐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후 혈당은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다음 식전 혈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식류는 어떠한 종류라도 제공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뇨는 질병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여 보호자의 심적 부담감이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병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숲은 보호자님의 안심과 환자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